두 번째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방첩사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련 인사들을 관리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인물은 바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인데요.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웠었고 계엄 몇 달 전부터 계엄을 경고했었죠.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군법과 양심을 어기고 정치에 관여한 군인의 결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방첩사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보안사였었나요? 네, 맞아요. 네, 여기가 다시 부활한 거였는데 이번에 다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방첩사는? 이 방첩사가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병주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는데 여기에 23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병주 의원과 같은 고향을 가지고 있고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거나 같은 곳에서 근무했거나 약간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었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그죠? 결국에는 대놓고 방첩사가 정치 사찰과 블랙리스트를 네. 만든 거잖아요. 이거말로 말씀하신 이제 제2의 보안사였기 때문에 이거 헌정질서 파괴의 되게 추악한 민낯을 보여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방첩사 말씀하신 대로 그때 윤석열 정권과 가장 각을 세웠던 게 김병주 의원인데 김병주 의원 아는 지인들 아니면 근무적으로 인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고요. 이 김병주 리스트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그 공천 기획사까지 했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진짜? 국민의힘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영입인, 군 영입 인사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 평판 조회까지 다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군 정보기관이 이거는 대놓고 선거에 개입한 엄청난 범죄라고 볼 수 있고 과거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 말씀하신 이제 보안사를 완전히 회귀했던 윤석열 정권의 퇴행 자체를 보여주는 게 이번에 바로 방첩사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를 대변인님은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신 거예요? 정말 방첩사가 과거, 그러니까 보안사, 기무사 시절의 나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금 그 정치의 중심에 서려는 시도라고 보이는데요. 한번 잠깐 그 히스토리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네. 77년에 이제 보안사, 국군 보안사령부,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때 생겨서 이제 전두환 군부 독재를 뒷받침했던 그런 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었죠. 그것이 이제 노태우 정부 가면서 그렇죠. 91년에 기무사가 됐어요. 예. 그게 2018년까지 가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면서 군사 안보 지원 사령부라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민간인 사찰도 금지하고 굉장히 정상화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18년부터 이제 22년까지 계속됐던 거고, 근데 윤석열이 들어오면서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전의 습성으로 간 건데, 최근에 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야전 상의를 입고 나와서 그러니까 계엄사령군, 보안사 뭐 이런 거를 연상시키게 했잖아요. 그래서 역시 국민의힘은 그런 그 DNA를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특검에서 그 1차 특검에 미진했던 점을 이제 다 받아내야 되는데 이 부분도 2차 특검에서 정말 치밀하게 좀 정말 속 시원하게 파헤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 보도를 보니까요. 당시에 이제 방첩사가 계엄 당일에도 이들의 동향을 파악했대요. 정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민간인이든 뭐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그들의 지금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민주정부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걸 계획하고 진행했던 사람이
여인형이잖아요. 여인형. 윤석열과는 맞습니다. 완전히 네. 가까운 사람이고 계엄에서도 굉장히 깊은 역할을 맡았던 네네. 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군이 이제 국민을 감시하는 행태 자체가 이미 군부 국가가 되어 있었다는 건 윤석열 정권은 이제 군부 국가였다. 군이 국민을 아. 감시했다는 굉장히 엄청난. 왜냐 헌법 5조에 군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군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의 도구로 국민을 감시하는 도구로 쓰였다는 굉장히 위험한 사태를 윤석열 정권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뭐냐? 군이 국민을 사찰하는 건요. 군사 쿠데타 바로 전 단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윤석열이 내라는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의 즉 국가 최고 통치자의 쿠데타 바로 전 단계까지 모든 걸 다 준비했고 실제 내란으로 이걸 이행했다는 모든 연결선이 이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계엄이 치밀하지 않았다라고 직위원이 봤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보도라고 볼 수 있고요. 김병주 의원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몸이 죽어 나라가 산다면 기꺼이 바치겠으나 내 전후의 눈물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추악한 문건의 최종 보고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님이 그 SNS에 옮긴 그 문장 하나 하나가 뭐 정말 좀 약간 전율을 느끼면서 읽었는데요. 네. 최근에 김병주 의원께서 그 경기도지사 후보에서 사퇴하셨잖아요. 예. 아마 이것도 하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이런 예. 전모가 파악이 되면서 내가 경기지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정말 추악한 진실을 내가 파헤치는 게 나한테 부여된 미션이다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은 방첩사가 뭐 계엄의 진원지였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뿐 아니라 당시의 여권,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까지 이렇게 확보한 거, 다 사찰하고 그랬던 거는 정말 군 정보기관이 정치권 전체를 감시하는 어떤 통제하려고 했던 군부 권력의 비대화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 그런 기밀 정보를 쥐고 있으면은 사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이제 압박하고 다 이렇게 주물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제 소름 끼치는 일이었던 것이죠. 네. 예. 이 방첩사가 원래 신원조회 권한이 있긴 한데 군인에 대한 신원조회 그렇죠. 권한만 민간인이 있다고 아니죠. 합니다. 네. 근데 이 국민의힘 영입 인사들 중에서 그냥 민간인도 있었고 군대에서 굉장히 나온 지 오래된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신원조회도 했었다라는 사실도 밝혀졌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당시에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약간 갈등설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걸 윤석열이 좀 그 주문을 해서 한동훈 쪽 사람들 좀 알아봐. 뭐 이렇게 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우선은 그래서 이게 방첩사가 사실 국군 방첩사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국힘 방첩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우선은 이제 국군의 소속에게 포기했다는 거죠. 방첩사 자체가 국힘의 방첩사로서 기능했다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국방안보 분야에 그 여러 가지 인재에 대해서 평판 조회를 하고 그 평판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타이밍이 윤석열과 한동훈 22대 총선 때였는데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방첩사를 이용했냐면, 방첩사의 기능은 뭡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뭘 했냐면 여권 윤석열과 한동훈의 권력 투쟁의 도구로서 이제 활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힘의 방첩사이고 이제 더 이상은 국가 안보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도구가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보도가 또 굉장히 또 의미심장한 게 이 방첩사 행적이 대변인님 말씀대로 국민의힘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국민의힘 내란 전당의 해체까지 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윤석열 그 당시의 방첩사라든지 국군이 윤석열의 거의 사군 수준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드러난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김병주와 의원님과의 친소 관계에 의해서 이제 축소되기도 하고 진급이 제한되기도 하고 이런 것뿐 아니라 지금 이제 여권, 야권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전체 인사에 대한 이런 그런 정말 초특급의 어떤 기밀 정보들을 지금 다 수집해서 갖고 있음으로써 정말 그 7, 80년대로 이제 회귀한 것 같은 이제 그런 정말 전근대적인 정말 시대착오적인 그런 행태가 벌어졌다는 것이 정말 개탄스럽죠. 네. 예,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네. 예, 군대에서 민간인 사찰까지 하고 있나? 그리고 그게 권력과 약간 카르텔 연결고리가 있어서 진행됐다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고요.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이제 어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이 특검에서 이 방첩사의 블랙리스트 수사 대상에 넣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평판 보고서도 이제 블랙리스트보다 명백하게 정치 개입이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민주당이 예. 무조건 풀어내야 할 이제 그런 과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핵심 사안으로 군형법 94조를 위반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 실제적으로 그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직권 남용을 했는지, 무엇보다 아하. 가장 핵심 선거 개입, 그러니까 정치 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 민주당에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뭐 윤석열 정권 제2, 제3의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계엄 정국이 또 나타나는 걸 막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군이 아니라 그 국민의힘 개인 사병으로 작용했던 이런 정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분명히 끝까지 이제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공수처가 확보를 해서 내란 특검으로 넘겼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2차 종합 특검으로 넘겨진 겁니다. 네. 실무자까지는 특정을 했다니까 그 이후선부터 이제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2차 종합 특검이 어떤 점에 주목을 해서 어디까지 좀 밝혀야 될 거라고 보이세요? 글쎄요, 저는 이게 이 전모가 지금 이제 대략적인 이제 골격은 이제 그 파악이 됐는데 네. 정말 그 어디까지 지금 그 방첩사가 어떤 그 부적절한 일들을 했는지 그런 정보들을 수집했는지 아직 그 가늠은 잘 되지 않는데 어쨌든 그 2차 특검에서 정말 낱낱이 잘 그 수사를 하고 그 단죄할 수 있기를 예.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 김병주 의원과 연관이 있는 인사들의 리스트까지 만들어서 블랙리스트. 관리를 했는지 그렇죠. 뭐 이들에게 진짜 불이익이 정말 가기는 한 건지 불이익이 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 거 아, 아닌가요? 정말요? 예, 그 인사들의 블랙리스트에 있는 분들이 뭐 축출되거나 또 진급에 있어서 그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일을 실제적으로 했던 블랙리스트를 네. 담당했던 자들은 지금은 그 군대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방첩사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 이게 JTBC 이제 단독 보도로 이제 그러니까 나오기 예. 시작한 건데 예. 아마도 이제 많은 언론과 또 의원님들이 여기에 집중을 해서 좀 더 이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 사태에 대해서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차 종합 특검이 제대로 좀 수사를 해서 정치 군인들을 이번에 소탕하는 그런 네.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님 먼저 보내드리겠습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광고 보고 와서 끝장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